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 아닌 상처가 씻기고 제 마음속 변명이 다 사라진 계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가이유 섀도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기한보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라이브 아카데미 강의를 알게 돼서 라이브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캠블리 화상 영어를 병행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캠블리는 지난 영상에서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기가 좀 생겨서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하려니까 비슷한 내용들도 너무 많고 자주 올리는 게 좀 어려워서, 오늘은 영어 공부를 제가 왜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와 영어 공부에 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싫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지론이 뭐였냐면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제가 초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안 하셨어요. 학교 숙제는 하라고 했는데 그것 이상의 공부를 요구한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저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 정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계속 안 했는데, 물론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학습에서 습을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MP3 플레이어를 사준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해봤습니다. 저희 때 MP3 플레이어는 진짜 그때 막 뜨기 시작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갖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시험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제 공부 히스토리를 얘기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그 이유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공부하는 재미에 들린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이어서 학원에는 다니지 못하고 공부를 혼자서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때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메가스터디 이런 게 막 시작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수학 문제 풀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고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해서 졸업할 때는 제 기억에 전교 5등 안에 들고 졸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원래 마지막에는 다들 공부 안 하는 거? 근데 끝까지 하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가서 발생을 했습니다. 전 영어도 혼자서 공부했어요. 저희 엄마는 자녀들 학업에 열의가 있는 분은 아니셨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모든 문제집도 다 제가 비교하고 직접 골라서 샀죠.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독해 문제집 몇 권을 풀다 보면은 실력이 느는 게 느껴졌거든요. 중학교 영어 시험은 지문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봤어요. 왜냐면 저는 문법을 잘 모르기도 했고, 시험은 다 교과서 안에서만 나오니까 사실 지문을 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이면 항상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영어 지문을 읽고 또 읽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과목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영어까지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또 제가 똥꼬집 철학이 있어가지고, 영어는 언어인데 내가 이걸 일일이 분석해가면서 공부해야 되나? 언어는 누가 그렇게 배워? 애기들이 문법 형식 뭐 단어 외워가면서 배워? 아니잖아.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어요. 학원을 안 다니니까 누가 저를 계속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서 다 해야 했는데, 단어는 아주 지겨운 일이죠. 외우는 게. 잘 안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학교에서 단어 시험 같은 걸 보기는 했지만 그것도 제가 자랑이 아니라 단기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서 10분, 15분 공부를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를 원래 좋아하고 영어에 대한 정서가 좋았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게다가 집안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안 좋고, 학원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사실 저희보다 한 살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환학생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교환학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단어였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저희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제가 교환학생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것도 저 혼자서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교환학생 장학금을 받아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순수한 마음에 나 학교 성적이 좋은데 그럼 나도 장학금 받아가지고 교환학생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아직도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나고 아빠가 그때 뭘 하고 계셨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문을 들고 가서 아빠 저 교환학생에 가고 싶어요. 여기 이런 게 있대요 했는데 딱 읽어보시더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아빠는 그런 돈이 없다.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한 방에 거절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저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면 그 뒤에 길이 생길 수도 있다고 믿는 편이라서 저희 집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여기 서류를 넣어라도 보자. 그러면 또 길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전 아빠가 어디서 돈을 잠깐이라도 빌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노력을 아예 계산도 안 해보시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교환학생을 친구가 다녀왔다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질투가 많이 났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교과 성적은 제가 더 높은데 영어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이게 다 내가 돈이 없는 탓이다. 내가 교환학생을 가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교환학생 갔더라면, 내가 학원에 다녔더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영어가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들더라고요.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돈이 좀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영어에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발목을 잡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놀랍게도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까지도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게 변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던 거죠. 영어는 항상 제 마음속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 아닌 상처가 씻기고 제 마음속 변명이 다 사라진 계기가 있어요. 첫 번째 계기는 아이를 키우며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서였고 다른 하나는 양킹님을 알고 쉐도잉으로 영어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고 난 뒤에요. 첫 번째,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변명을 씻어내게 되었냐? 저는 가정보육을 만 4년, 꽤 오래 한 편이에요. 그리고 첫째가 8개월이 됐을 무렵에 유명한 영어 전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워낙 고가의 전집이다 보니까 이걸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기를 돌보아 가면서 제가 먼저 그 전집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드바이저님이 소개해주시는 순서대로 주차에 맞게 CD, DVD를 듣고 책도 읽어가면서 혼자서 애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막 엄마 아빠 하는데 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전집의 모든 내용을 다 습득을 해야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줄 때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는 항상 영어 소리가 깔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제가 영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지만 흔히 말하는 영포자라고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듣기 평가를 원래 잘 보는 편이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아이에게 불러주기 위해 가사집을 펼친 뒤 외우고 또 익혀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안 들리냐면 영어 어순이 완전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차에서 이동할 때도 항상 영어 소리가 나오게 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 전집의 CD를 틀었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제 영어가 느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째가 6개월쯤 됐을 때 전화영어 프로그램을 뭐 1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원어민과 전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처참했었어요. 발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평가가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리고 원어민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못 알아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민이 채팅창에 써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끔씩 이제 유아 원서를 읽어주잖아요. 그때 영어로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새하얘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짧은 영어지만 조금씩 뱉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로 작문을 해봤는데 예전보다 쉬워진 게 스스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4년 반 동안 뭘 했냐면 애들이랑 있으면서 계속 영어를 듣고 또 듣고 애들이 보는 책과 애니메이션을 같이
본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영어가 늘더라고요. 전 듣기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영어가 는다는 걸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또 두 번째로 우연히 양킹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양킹님이 영어를 어떻게 잘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킹님 친구 성은님 이야기가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안에 있던 교환학생에 관한 그 응어리, 상처, 그런 게 그 변명이죠. 변명이 말끔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이 신경 써주지 않아서,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영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많이 안 쏟은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재수하던 시절에 1년 동안 시험도 보지 않을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EBS 라디오 중급 일본어 교재를 사서 방영일마다 그 재수하는 수험생이 아침에 20, 30분씩 시간을 내서 문법을 공부하고 했어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왜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일본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일본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제 일본 드라마를 왜 보냐? 들리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아는 단어, 문법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게 그 희열이 느껴져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1년을 문법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대입 직전 2, 3개월 남는 시간에 하루 4시간씩 일본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도 일부러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를 위주로 봤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원래도 어순이 같아서 시작할 때 특별히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할 때는 처음 보는 드라마 내용의 80% 가까이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서 짧은 몇 마디를 나누면 일본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인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 달랐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미 컴퓨터도 인터넷도 많이 발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복 시청할 수 있고 쉐도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뉴스에 나왔나 TV에 나왔나 어느 집 애가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수도 없이 그걸 돌려봤더니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일리 있다 생각을 하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 본 스토리를 2번, 3번 반복해서 보는 걸 제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전 이제 변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노력 부족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모님의 전폭적 지지하에 과외나 학원을 다니고 영어를 배웠으면 분명히 지금보다 잘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저의 남은 휴직 기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저의 공부 여정을 남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소식이 별로 없더라도 저는 항상 공부하고 있고 몇 년 안에 분명히 눈에 띄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보느라, 회사 다니느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정말 많이 바쁘시죠. 최근에 1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좋아지려면 적당히 독해져야 한다고요. 저도 2아이를 돌보고 있고 아이들이 하원이 빠른 편이기도 하고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집안일을 제가 혼자서 다 해요. 그러느라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적당히 독하게 살면서 저를 좀 더 사랑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2023년 새해가 2달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3월이 새해의 마지막 시작이죠. 아직 1분기 끝나지 않았잖아요. 혹시 저처럼 변명하시던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변명을 그만두고 새롭게 의욕을 다지면서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